안녕하세요. 니르 연구소의 니르 이한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재적 위험 체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녹음을 했었는데 다 날아가는 바람에 지금 새롭게 녹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적 위험 체크의 첫 번째 주제는 바뀌지 않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안에 끝나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확전하거나 러시아가 원자력과 관련된 핵과 관련된 안 좋은 상황으로 벌어진다면 전반적인 시장은 솔직히 3분의 1 토막도 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지 자산으로 풋이 많이 매수됩니다. 이건 해지입니다. 해지. 비용을 들면서라도 버리는 자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가상화폐가 이거와 더불어서 혼조가 일어나고 AMD와 엔비디아 주가도 30%에서 40%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도 조정받고 있고, 근데 재밌는 건 반도체 지수의 조정만큼 지수 다른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 는 조정이지만 다우나 S&P 같은 경우에 조정이 그렇게 큰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NFT와 P2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춤거리죠. 가상화폐 자체가 혼조니까. 그렇지만 루브라라든지 터키 리라에 대비해서는 가상화폐가 훨씬 더 좋은 자산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상화폐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과 QT 양적 긴축 둘 다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뷰가 바뀐다기보다는 인상의 횟수와 긴축의 정도가 줄어들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흥국 신용 위험은 10 이하가 없어요. 10 이하가 이전에는 러시아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는 많았는데 지금 다 10 이하가 없고요. 우리나라도 30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상당히 나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신용 위험의 정도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원유, 천연가스, 밀 등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은 원유 정도다. 원유는 매도 포지션으로 들어가셔도 되는 게 이러한 핵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원유와 천연가스의 가격은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밀은 위험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걸쳐서 생산이 되고 1년에 걸쳐서 생산된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원자력 이 핵 방사능 피해가 발생해버리면 우크라이나의 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밀은 추가 급등도 가능한데 그거를 예상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인데 실제로 이제 우습게 봤지만 우크라이나는 저격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장군이 저격수 공격에 사망을 했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아예 대놓고 우리나라 국가에서 벗어나세요라고 하는 그 밀란의 수준입니다. 이게 만약에 언론에 공개가 안 된다면 그냥 다 대량 학살로 넘어가겠지만 그럴 수가 없죠. 다 트위터나 그렇게 공개가 되고 있고요. 이게 모든 오픈된 정보가 사이버 세상에서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라든지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매우 불편한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제재죠. 경제 제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루브라보다는 암호화폐가 더 좋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암호화폐를 통제하는 게 지금 미국으로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달러로 안 바꿔줍니다. 이런 부분들도 경쟁 요인이 되는 거고요. 스위프트 퇴출에서 몇 개 은행은 살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스위프트 퇴출이 경제를 파탄으로 갔고 CCC-까지 채권이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학전 여부는 나토, 미국의 참전 여부인데요. 이거는 독일이 지금 군수 물자를 보는데 그 수송에 대해서 러시아가 방해를 하거나 공격을 하면 이제 확전이 될 수 있는 거죠. 러시아 제재의 결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 지속 여부입니다. 한 달 이내에 이게 협상적인 관계로 해서 협상을 하고 우리가 여기는 철군할 때는 이쪽 땅은 우리가 할 거야라고 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게 제일 좋고요.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이 안 될 경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둘 다 힘들 거예요. 러시아도 지금 46km 동안에 차량이 서 있는 것 자체가 사실상 군수 물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즉흥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지를 그냥 장기말처럼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거고요. 러시아 경제 정제에 따라서 이제 스위프트 퇴출, 평가 등급 CCC, 그다음에 대기업 철수, 삼성전자라든지 애플이 다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물건의 가치가 제대로 정산이 안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한테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거고요. 경제적인 파국으로 가서 푸틴이 실각하는 정도까지 이르러야 그나마 좀 낫고요. 러시아 자체도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솔직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푸틴이 실각을 하게 돼서 민주주의 국가로 넘어가 버리면 중국이 포위당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상화폐 급락파동 보시면은 리플은 100원 빠졌고요. 여기 있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약 130만 원 빠져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약 1200만 원이 빠져 있습니다. 금액이 다르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 10%, 여기로 따졌을 때는 뭐 비율이 거의 25% 정도 되겠죠. 여기도 거의 한 20% 정도. 그러니까 리플이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고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AMD와 엔비디아 주가는 40% 정도 최대로 피해를 본 거고요. 그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한 20%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지난주 대비했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뭐 한 8% 빠졌지만 여기 있는 S&P 같은 경우에는 60포인트, 그 다음에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400. 그러면 결국에는 1%, 2% 정도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아직도 강건하게 잘 버티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에서도 테슬라는 지금 하늘을 쏜 인공위성 그 네트워킹 시스템을 공유를 했죠. 우크라이나와. 그래서 주가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악재를 대비한 건 아니지만 좀 더 효율적인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급락 파동도 러시아 영향이 있고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야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전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또 이제 2020년이 일어난 거예요. 2020년은 코로나와의 전쟁이었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금리 인상과 큐티입니다. 컨센서스는 이제 매파의 경우는 7월까지 1%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유럽이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전쟁 자체가 발발해서 디플레이션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금리 인상에서도 5회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5회와 이거는 X가 될 것 같고요. 이걸로 될 것 같습니다. QT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하는 거고요. 요 수치도 지금 1.4와 1.79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유럽의 디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냥 유럽 보고 너네 힘들어라. 러시아랑 전쟁하는데 힘들어라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은 자제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상은 저는 이제 4회로 줄이고요. QT 매입 시작은 할 겁니다. 이게 시그널을 주거든요. 인플레이션을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신흥국 신용위험인데요. 신흥국 신용위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30입니다. 30. 30이란 점. 우리나라가 30이면 여기 딱 선상에 있죠. 캐나다와 거의 동급이죠. 캐나다보다 낮습니다. 캐나다는 기축통화라고 망하지 않는 나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캐나다보다 좋은 상태니까 다 말 다 했죠. 실제로 캐나다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위험, 홍콩도 동일하고요. 같이 겪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러시아가 메인인데요. 러시아는 요에 CDS가 정지돼 있을까요? 예. CDS를 안 발행하니까 부도의 준부도이기 때문에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변함이 없는 거고요. 터키가 오히려 증가됐기 때문에 러시아도 거의 500 수준으로 올라왔어야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나라들도 CDS가 많이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최저 CDS가 10입니다. 10 네덜란드고요. 독일은 오히려 많이 증가돼서 거의 100%에 가깝게 증가하고 있죠. 왜냐하면 나토와 러시아가 전쟁을 한다면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과의 전쟁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시장을 휩쓸고 있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핀란드 보세요. 핀란드가 여기 있는 9.84였던 게 2배를 넘어섰죠. 21까지 올라가죠. 왜냐하면 러시아 쭉 접경지대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휩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언제나 시장의 자본들은 가장 힘든 국가들을 패러 갑니다. 러시아를 패러 갔죠. 스위프트나 그런 디폴트나 주가도 패러 갔고 그런 일들이 벌어가고요. 국가보다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나 경제 성장률로 봤을 때는 절대 부도의 상황이 아니고 나라 망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이 힘든 거죠. 그렇게 봐주셔야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지금 천연가스, 원유 둘 다 상승이고요. 급등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이란 핵이력 협상으로 다 내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봤을 때 30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자산을 따로 빼놨으면 현금 보유량을 했으면 혹은 20%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그 WTI
원유 인버스가 있어요. 삼성 거를 코덱스가 삼성 거거든요. 그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 인버스 포지션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꽃버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인버스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손이 아니에요. 이제 시장 리스크를 나는 잘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은 꽃버스로 해서 2 곱하기 X가 있습니다. 그걸로 투자하셔도 되고요. 선물로 투자하는 거는 여러분이 주식 경험만 있으면 하지 마세요. 선물 경험 있는 분들만 요걸로 가시면 되고요. 이번 월물도 좋은데 다음 월물도 같이 공략하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이란 핵협상이 나오는 이슈일 때 급락 나올 때 그 정도만 먹고 빠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반적으로 러시아 전쟁의 이슈는 지속되는데 이란 핵협상은 한 번으로 끝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러시아가 오펙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 감산 조절도 사실상 여기서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소맥 선물은 급등이죠. 급등 거의 뭐 50% 이상 상승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얘는 돈터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년에 걸려요. 그러니까 밀가루는 생산하는데 1년이 걸리잖아요. 그 1년 걸리는 소맥분에 대해서 우리가 쇼스 포지션을 함부로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기가 진짜 사나워요. 오르고 등락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면 급등 나오고 팔면 하락이 나오는 그런 장세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이제 포지션 안 취하고 그냥 간망 위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원전 근방이 이제 터트려지고 우크라이나의 대평원이 오염이 된다고 하면 원유가 그 밀가루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고요. 이게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꼭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재적 위험을 짧게 한번 봤고요. 원래는 길게 적었었는데 전반적인 이 시장 위험과 전체적인 주간 시황과 관련된 내용은 주간 시황을 참고하시면 거기서 기술적으로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제가 이제 기술적 부분만 또 뗄 겁니다. 그러니까 주야가 선물 이용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아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